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60세에서 85세 사이의 많은 사람들에게 요양원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통제력을 잃은 듯, 마치 다음 장을 넘기기 전에 이미 끝나버린 마지막 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요양원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고 존중받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더 잘 맞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7가지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들이 존엄과 자유, 그리고 지지를 받으며 나이 드는 방식을 선택하는 현대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선택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리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선택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는 노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갖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 중 일부는 간단하고 일부는 놀랍지만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곧 공개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 맞춰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바로 그것이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첫째, 재택 간병을 통해 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선택 중 하나는 사랑하는 곳, 바로 집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재택 간병을 찾는 이유는 혼자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목표는 독립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 독립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에는 요리, 청소, 심부름 도움부터 목욕, 옷 입기, 약 복용과 같은 개인적인 필요까지 무엇이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자기 침대에서 자고, 좋아하는 의자에 앉고, 직접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사치가 아니라 익숙함과 통제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분, 정신적 명료성,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집에 머무르는 것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우수하고 우울증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8세 엘라너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무릎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약 먹는 것도 가끔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일씩 방문해주는 가사 도우미 덕분에 엘라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고 부엌 창가에서 새를 구경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웃과 커피를 마시며 지냅니다. 그녀에게는 편의시설이 필요 없었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택 돌봄의 매력입니다. 필요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매주 방문하든 매일 도와주든 유연하고 존중하며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택 돌봄은 단순한 선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의 정체성, 존엄성, 그리고 기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지지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가하는 추세는 노인들이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인데, 생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는 양방향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 생활은 일상생활의 보살핌, 편안함, 그리고 유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르신들이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삶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손주를 돌보든, 가족 이야기를 나누든, 아니면 그저 차분하고 따뜻한 존재감을 보여주든, 이는 의미 있는 참여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방식은 외로움을 줄이고 목적의식을 고취시킵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로 하고 감사받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은 명확한 경계, 상호 존중, 그리고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각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존중할 때 가장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보살핌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기 위해 이사하는 것입니다. 81세의 해럴드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잃은 후 딸은 차고 위층의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살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현관, 간이 주방, 그리고 생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저녁 식사에 참여하고 손자의 야구 경기를 시청하며 평화와 사생활을 희생하지 않고 삶을 공유합니다. 해럴드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공동생활은 양쪽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용을 절감하며 때로는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두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영감을 주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스마트 홈 개조를 통한 자택거주. 많은 시니어들이 스마트한 계획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택거주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고집스럽게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계단 리프트, 워크인 욕조,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 그리고 모션 센서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이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준비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성 지원, 의료 경보 시스템, 비디오 초인종, 자동 알약 디스펜서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소통하며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심리적으로 집에서 나이 드는 것은 소중한 것,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지켜줍니다. 익숙한 물건, 향기, 그리고 추억에 둘러싸여 어떤 시설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9세의 린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넘어진 후 그녀는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처음에는 늙어가는 줄 알고 부끄러워했지만
몇 주 만에 몇 년 만에 누리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샤워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단계를 망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러한 선택을 지지하는 것은 존중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강인함을 믿으며 당신이 가장 자신답게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아니지만 종종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네 번째, 명확한 경계를 가진 다세대 가족 생활. 특히 결속력이 강한 가족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대안이 바로 다세대 가족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사와서 베이비시터나 집안일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경계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제대로 이루어지면 관계를 강화합니다. 시설 보호에서는 찾기 힘든 동료의 책임 분담,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체계가 없다면 원망이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공간이 개인 공간인지, 누가 어떤 책임을 맡는지, 어르신들은 간병인이나 손님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파트너입니다. 83세의 패트리샤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딸과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개인 스위트룸을 마련하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일상을 존중하며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의 잠자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하지만 이용당하지는 않고 지지받지만 억압받지는 않는다고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이러한 생활 방식은 깊은 유대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하지만 상호 존중과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꺼이 적응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정서적 건강을 현대적이고 사려 깊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네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한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집에 혼자 있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생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대부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지만 필요시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별장처럼 개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선택사항이며 원하시면 사교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의료 지원이나 심부름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절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외로움은 노화의 가장 조용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즉각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기쁨, 삶의 목적, 심지어 면역력까지 서서히 침식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같은 시기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고립을 웃음, 이야기, 그리고 삶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이곳은 모두에게 맞는 획일적인 곳이 아닙니다. 자연과 웰빙에 중점을 두는 곳도 있고 예술이나 평생학습에 중점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8세의 리처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은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몇 시간 거리에 살았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목공 스튜디오, 산책로, 그리고 매주 영화 동아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한 후 삶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명료한 마음으로요. 80세 이후에도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80세까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염증, 근육 감소, 수면 부족, 그리고 정서적 고립은 조금씩 스며들어 완전히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시작된 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여전히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주, 이번 달, 그리고 올해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은 80대 이후의 당신의 움직임, 생각,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예고 없이 염증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는 것인가요? 어쩌면 수면은 휴식 그 이상이며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떤 약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저 정보로만 여기지 마세요. 전환점이 되게 하세요.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세요. 나이 든다는 건 희미해지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며 나머지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 삶의 단계를 살아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소중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세대 간 생활 공동체. 노년층의 삶의 방식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복도와 고립이 아니라 소통의 시대입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모든 연령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대 간 생활 공동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령 제한이 있는 삭막한 고층 건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관계, 그리고 진정한 소속감을 위해 설계된 활기 넘치는 동네입니다. 이런 공동체에는 옆집에 젊은 선생님이 계시거나 길 건너편에 싱글맘이 계시거나 공동 텃밭을 함께 가꾸는 대학생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장보기를 도와주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든든하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자선도, 의존도 아닙니다. 상호 이익입니다. 76세의 마가렛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리건주에 있는 이런 지역 사회 중 한 곳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고등학생들이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녀는 시 모임을 이끌고 학생들은 그녀에게 기술 관련 질문을 해주고 전구를 갈아주고 마가 좋아하는 줄도 몰랐던 음악을 소개해 줍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네에는 공동체 정원, 도서관, 산책로, 그리고 활동센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는 특징들이죠. 잠긴 문도, 삭막한 로비도 없이 오직 소통을 촉진하는 진정한 공간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심장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에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공동체의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더디고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훨씬 낮습니다. 젊은 거주자일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현실 감각이 있으며 휴대폰 너머의 삶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나눠줄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런 삶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에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일종의 보약과도 같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좋은 처방은 병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서 발견됩니다. 마무리. 나이가 든다고 해서 독립심이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양원에 가게 된다는 생각은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침묵, 반복되는 일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갇혀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오늘의 영상은 나이들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정신, 당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방법들 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주택을 짓든, 성인 자녀들과 가까이서 마음대로 살든, 노인 마을에서 위안을 찾든, 재택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든, 세대 간 커뮤니티에 가입하든, 아니면 그냥 적합한 동네로 이사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관계, 연결, 그리고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삶을 살았기에 신중한 생각 없이 열쇠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중 어떤 해결책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어떤 해결책이 생각만 해도 어깨가 축 처지는 걸까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여전히 당신의 시간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께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